네, 여기까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디오 신호를 보겠습니다. 오디오 신호는 마이크 쪽 단자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크에 레프트하고 라이트 두 가지 신호가 들어와서 증폭한 다음에 엔티 얼리어싱 필터, 앞쪽에 제가 샘플링 할 때 얼리어싱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샘플링 주파수에 맞춰 있는 엔티 얼리어싱이 일어나지 않게 나이키스트 프리퀀시 위쪽을 잘라주는 필터가 엔티 얼리어싱 필터입니다. 그 필터를 통과하고 나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하게 되면 디지털 신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출력을 할 때는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로 뽑은 다음에 여기를 리컨스트럭션 필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빈자리, 샘플링이 해놨기 때문에 샘플과 샘플 사이에는 정의되지 않은 값이 있습니다. 거기를 인터폴레이션에 넣어주는 신호가 리컨스트럭션 필터인데, 이걸 거치게 되면 아날로그 신호가 되고요. 이 아날로그 신호가 스피커 포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음성 신호를 샘플링을 해서 오디오 신호체를 한 다음 다시 스피커 터미널로 오디오 신호를 내주게 됩니다. 오디오 신호는 실제 사운드는 음압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음압의 세기는 데시벨로 표시를 합니다. 데시벨은 dB 스케일인데요.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음압의 레벨이 PRMS고요. P 레퍼런스는 20 마이크로파스칼을 나타냅니다. 20 마이크로파스칼을 기준으로 몇 dB 정도 차이 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음압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데시벨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인 경우에는 음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구간에 음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음압을 나타내는 구간이 여기 4의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0dB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게 기준 값입니다. 기준 레벨을, 이걸 기준으로 신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데시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는 로그 스케일의 값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기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샘플링을 할 때요, 이런 마이크 포트를 쓰는데 맨 안쪽이 레프트 사운드고요, 중간이 라이트고 여기가 레퍼런스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그라운드로 신호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웨이브 파일을 출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브 파일 출력할 때도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가 반복이 되는데요. 레프트 신호가 여기로 나오고요, 라이트 신호가 여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LT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정연파 두 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LT 스파이스에 하나는 440, 그리고 하나는 523 신호 두 가지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를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형을 저희들이 FFT를 하게 되는데요. 0에서부터 5초까지 22만 샘플을 취해서 FFT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를 선택하고 FFT를 해서 0에서 5초까지 구간을 선택하고 22만 500개의 샘플을 골라서 프레 트랜스폼을 취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디렉션이 따르면 0에서 2km까지 선형 크기를 하고, 크기의 범위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0dBm까지 플라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니어 구간으로 바꾸고요, 2K로 하고 여기를 100Hz로 해서 구간을 그리고요, 여기 구간은 마이너스 100dBm, 100dB까지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레프트 사운드를 뽑았기 때문에, 레프트 사운드는 여기 구문을 보시면 시뮬레이션에서 레프트 사운드가 여기 있고 라이트 사운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결국은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고 되어 있는데, 파일 이름을 주고요. 16은 뭐냐 하면 퀀티제이션을 할 때 16bit으로 샘플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4.1K는 샘플링 속도를 나타냅니다. 샘플링 속도고, 레프트가 여기고요, 라이트가 여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레프트만 봤기 때문에 440Hz가 지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가장 큰 주파수 성분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서를 하나 두겠습니다. 그래서 커서의 값을 읽을 텐데요. 여기 주파수 중에 제일 큰 성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가져오면 440Hz 정도의 주파수 성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이렇게 아웃풋 사인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LT 스파이스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파형을 그려봤는데요. 이런 파형을 그려봤었죠, 그죠? 이 파형을 웨이브 파일을 읽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웃풋 사인 웨이브, 방금 전에 여기 있었던 이 파일을 여기서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스펙트럼을 그리는 과정들입니다. 여기서 스펙트럼을 그려서 타임 도메인에서 그리는 그림이 AX0에 있는 게 타임 도메인의 플롯이고요. AX1에 있는 게 스펙트럼 도메인에서의 플롯입니다. 그래서 읽은 다음에 스펙트럼 도메인의 값을 구해서 두 개를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신호 파형을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T 스파이스로 정연파를 생성해서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 파일을 파이썬으로 읽어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플롯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실습하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8번 실습은 방금 저희들이 만들었던 이 파형을 음으로 들어보면 어떤 사운드가 되느냐면 이런 사운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를 오디오 포트로 픽업하는 실험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랩02.first라는 파이썬을 열어보시면 이쪽은 패키지를 읽어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웨이브 파일의 포맷입니다. 청크 사이즈가 2048개이고요. 한 번에 읽어드릴 때요. 그 사이즈고요. 16bit짜리고요. 샘플링 속도는 44.1K입니다. 여기가 16bit에 44.1K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피규어 패널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스트리밍 오브젝트를 둡니다. 마이크에서 신호를 실시간으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려서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 두 개를 계산을 해서 타임 도메인이 AX1에서 그려지고요. AX2에서 주파수 도메인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밑에 while loop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면 이런 파형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쪽은 타임 도메인, 지금 제가 얘기하면 오디오 신호가 타임 도메인 신호가 위에 뜨고요. 밑에는 주파수 도메인 신호가 뜹니다. 방금 전에 저희들이 이런 두 개의 톤 440Hz와 523Hz 파형이 섞여 있는 신호를 러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런 파형이 뜨고요. 주파수 영역에서는 두 개의 파형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하나가 440, 하나가 523Hz 두 개가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습은 파형을 시간 영역으로 봤을 때랑 주파수 영역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실험은 저희들이 후레 시리즈에 대한 내용을 LT 스파이스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에 440Hz의 하모닉 성분들을 이제 펀더멘털 3배, 5배, 7배인 신호를 각각 스케일을 줘서 구형파와 비슷한 형태의 파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웨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요. 러닝을 해보면 여기는 정연파입니다. 첫 번째는 거의 정연파에 가까운 파형이 나오고요. 여기를 제가 시간을 좀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러닝을 하면 여기가 기본 주파수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을 줄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기본 주파수고요. 여기는 거기보다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와 3배의 주파수거든요. 그 두 개를 더했을 때고요. 그리고 기본 주파수와 3배와 5배 신호를 더했을 때, 그리고 7번째 걸 더했을 때 점점 구형파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성분들을 더해서 임의의 구형파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2번과 3번을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주파수 성분과 3배, 5배, 7배 하모닉 성분이 섞여 있는 신호를 보시면 원래 정연파 신호가 잘렸을 때 클리핑이 되거나 했을 때에 하모닉 성분들이 생겨나는 원인과 결과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성분들을 클리핑을 하게 되면, 자르게 되면, 정연파 신호를 자르게 되면 하모닉 성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호의 파형과 주파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연파일 때는 주파수에 깨끗하게 한 개 프리퀀시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연파가 아닌 다른 파형이고 주기 신호이면 이 주기의 하모닉에 해당하는, 즉 체배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들이 섞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성분들을 여기에 LTSpice에서 방금 생성한 성분을 여기 보시면 그 아웃풋 플랫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웨이브 파일을 읽어서 같은 방법으로 플랫 하는 건데요. 여기에 그 신호가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읽어서 스펙트럼하고 타임 도메인에서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기본 주파수 3배, 5배, 7배 주파수 성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타임 도메인 파형은 구형파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기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LTSpice에서 방금 전까지는 여기 LTSpice에서 주로 시그널 소스를 만들어서 웨이브 파일로 저장하는 걸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여기에서는 LTSpice에서 웨이브 파일 읽어드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TSpice에서 피아노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피아노 파일을 읽어드려서 0에서 3초까지 13,200개 정도의 샘플로, 이렇게 하면 44.1K 주파수 샘플링이 되거든요. FFT에서 0에서 2K까지 리니어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려보는 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아노 사운드를 파일에서 읽어드리는데요. 채널 0가 레프트 값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피아노 파일을 채널 1이라고 적으면 이게 소스에서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웨이브 파일로 읽어드려서 left하고 right의 신호를 내고 그 사운드를 왼쪽과 오른쪽 웨이브 파일로 각각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은 웨이브 파일이 모노 형태입니다. left 사운드와 right 사운드를 따로따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러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사운드를 읽어서 왼쪽과 오른쪽 사운드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읽어드리고 나서 지금 이 스펙트럼을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푸리어 트랜스폼을 선택을 했어요. 0에서 3초까지 하고요. 여기를 13,200개 정도, 132,000개를 고르고요. 이렇게 해서 FFT를 수행을 합니다. 여기를 left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이 얻어지는데요. 여기서 여기를 저희들이 리니어로 바꾸고요. 0에서 2K까지 잠깐만요. 제가 뭐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여기를 뷰 FFT 3초까지 하고 132,300개를 고르고요. 레프트 사운드를 하면 이렇게 얻어지고, 여기에서 리니어로 이렇게 하면 여기 주파수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입니다. 저희들이 44K 정도로 했기 때문에 22K가 나이키스트 프리퀀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를 리니어로 만들어서 끝을 2K, 여기를 0,
여기를 100Hz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기를 0dB에서 마이너스 100dB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K 안에 봤을 때 어떤 스펙트럼이 보이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웨이브 파일을 플레이하면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요 그 값을 가지고요. 여기에서 사운드의 레프트 라이트 값을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운드의 레프트, 피아노 사운드의 왼쪽 사운드를 읽어서 스펙트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타임 도메인 신호고요. 여기가 스펙트럴 도메인의 신호입니다. LT 스파이스 가지고 프레 트랜스폼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영역 파형과 주파수 영역 스펙트럼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컨볼루션에 대한 실습인데요. 바이올린 사운드를 읽어 드렸어요. 예. 여기를 열어보시면 바이올린 사운드를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웨이브 파일 세그먼트를 읽어와서 이제 여기 보면 건샷, 여기 임펄스 리스폰스에 해당하고요. 여기 입력 신호입니다. 이 두 개를 컨볼루션을 내는데요. 컨볼루션 내는 방법이 타임 도메인에서 내는 방법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내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럴 도메인에서 내는 방법은 주파수 영역에서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컨볼루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스펙트럼 도메인에서도 해보고 타임 도메인에서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취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바이올린 사운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파형이고요. 여기를 컨볼루션을 시키게 되면 컨볼루션 결과를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여기 값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확인해보고 컨볼루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로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파이썬 코드 중에요. 제가 템플릿을 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인터럽트 걸렸을 때 시그널 핸들링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샘플링 주파수고요. 이게 템포는 그 멜로디의 시간 간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멜로디의 시간 간격이 얼마 정도로 잘려져 있는지를 나타내고요. 여기가 노트인데요. C부터 높은 C까지 있는데요. 262Hz에서부터 524Hz까지 있고요. 440Hz가 이제 피아노의 센터라고 했죠. 이 주위로 이런 그 음계를 주고요. 멜로디는 이 음계 중에 하나를 받아옵니다. 이게 지금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이 음계를 가져오고 비트는 빠르기입니다. C 코드의 빠르기, D 코드의 빠르기, 이게 이제 템포 값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값을 여기에서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톤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오디오로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만들어 놓은 음계인데 한번 러닝을 해보면 잠깐만요. 여기를 여기를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하면 이런 사운드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음계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의미의 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다른 음에 이제 그 멜로디를 넣고 그리고 비트를 넣어서 만들어낸 건데요. 러닝을 해보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닫고 이런 음계를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여기 음을 보시고, 여기 음과 이 비트가 한 박이면 1입니다. 템포가 1이고, 여기는 템포가 2겠죠. 여기도 템포가 2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여기를 멜로디를 만들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